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찬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리라이트와 풀 셀프 드라이빙 리라이트 등 테슬라 자율주행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과 FSD인데요.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8,000, 국내에서는 913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죠. 개인이 쓰는 소프트웨어 하나가 900만원을 넘는 것은 아마도 테슬라 FSD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토파일럿은 자동 차선 유지 기능 정도인데 다른 차들에서는 LKA라고 부르죠. 라인 키핑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는데 FSD에는 차선 변경 기능, 노아, 스마트 서먼, 리버스 스마트 서먼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FSD와 달리 일론 머스크는 FSD 리라이터를 언급을 했는데요. 완전히 새로 쓰여진 FSD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퀀텀 리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청난 향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올 봄에는 오토파일럿 리라이트를 언급을 했는데 이제 FSD 리라이트를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짧으면 6주, 길어도 10주 이내에 제한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차에 이것을 설치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출퇴근 중이라고 또 말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 FSD 리라이트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근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완전한 리라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올해 내로 완전 자율주행의 기능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건 완전 자율주행의 모든 기능은 갖추었으나 인간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지는 못한 상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완성해야 될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건 화면으로 보시고요. 테슬라는 2020년 중으로 조기 체험 프로그램 EAP라고 하죠. Early Access 프로그램인데 이 형태로 풀 셀프 드라이빙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AP 형태로 공개하는 건데 EAP에 가입되어 있는 몇 명 정도가 이걸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주변 상황을 통제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 상황의 처리가 인간만큼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기능을 인간이 관찰 감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자율주행 레벨 2 등급으로 분류가 될 것인데요. 만약 예외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간섭 없이 주행을 완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기능들도 기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토파일럿 리라이트, FSD 리라이트 등으로 완전히 새로 코딩이 되어져서 성능 개선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게 시내에서도 이제 가능해지고 주차까지 알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테슬라는 또 하드웨어 4.0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3는 하드웨어 3.0이죠. 하드웨어 4.0 자율주행 칩은 TSMC에서 생산될 예정이고 2021년 4분기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칩 3.0은 짐 켈러와 피터 베넌이 2016년부터 팀을 꾸려서 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7XXX 시리즈 2015 빈티지를 기반으로 자체 설계를 했는데요. 4년 전 기반의 빈티지와 14나노의 구식 공정으로 생산됨에도 하드웨어 2.5 대비 21배 정도 빠른 프레임 처리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CPU의 거장 짐 켈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짐 켈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짐 켈러는 DEC에서 있을 때 알파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고 AMD로 옮겨서 K8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에슬론 64 프로세서를 개발했죠. 또 멀티코어의 시초인 하이퍼 트랜스포트도 개발을 해서 CPU 역사에 큰 이정표를 남긴 사람입니다. AMD를 떠난 짐 켈러는 시바이트라는 회사로 이정을 했는데 이 회사가 브로드컴에 인수되면서 짐 켈러는 브로드컴의 수석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그 후에 저전력 프로세서 개발로 유명한
팔로알토 반도체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애플이 자체 칩 설계를 위해서 팔로알토 반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짐 켈러는 애플의 직원이 되었고, 아이폰 4, 아이폰 4S, 아이패드 2에 들어간 A4, A5 칩들을 만들게 됩니다. 2012년 짐 켈러는 AMD로 다시 가는데요. 수석 개발자 및 부사장직으로 가게 됩니다. AMD 새 수장이 된 리사 수가 영입을 한 거죠. 짐 켈러는 망해가는 AMD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젠 CPU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MD를 살려놓은 그는 또 더 큰 꿈을 품고 테슬라로 옮기게 됩니다. 짐 켈러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당시 엔비디아로부터 자율주행 칩을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짐 켈러는 여기에서 하드웨어 3.0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인텔로 가서 오션 커브 아키텍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짐 켈러가 설계한 테슬라 하드웨어 3.0 FSD 칩은 3개의 쿼드코어 코텍스 A72에다가 12개의 64비트 NPU 코어가 각각 2.2GHz의 클럭 스피드로 일반 처리를 위해서 동작하고, 한 개의 GPU가 600G플롭스의 파워로 32비트, 64비트 플로팅 연산을 수행하면서 두 개의 NPU가 38.86 탑스로 정수 연산을 처리합니다. 전력 소모량은 220W로 하드웨어 2.5의 300W보다 적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10.5배의 높은 처리 성능을 제공하며 비용도 80%로 줄었습니다. 짐 켈러가 워낙 하드웨어 3.0을 여유있게 잘 설계해놔서 아직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드웨어 4.0은 하드웨어 3.0 대비 3배 더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짐 켈러가 빠져서 그런지 급격한 성능 향상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차이나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브로드컴과 테슬라가 협업해서 울트라 라지 HPC 칩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칩은 자동차용이고 TSMC의 7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생산되고, TSMC의 SOW,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를 처음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존 하드웨어 3.0이 14나노 공정으로 생산되었던 것에 비해서 하드웨어 4.0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큰 폭의 기술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인치 웨이퍼에 25개의 칩만 잘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4분기에 첫 생산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2000개의 웨이퍼만 엔지니어링 샘플 형태로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검수를 한 다음에 2021년 4분기에 실제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하드웨어 4.0을 넣은 테슬라 차량은 2021년 말 정도에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하드웨어 3.0 칩은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을 했었는데, 테슬라는 하드웨어 4.0 칩은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에 맡겨서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로드컴에서 테슬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HPC 칩은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코어 컴퓨팅 스페셜 애플리케이션 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칩이 결국 사람을 대신해서 차를 운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칩이 ADAS 자율주행, 전원 공급,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등을 컨트롤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만들어낸 이 HPC 칩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까지 중요한 협업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결국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을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칩을 생산하게 되면 전기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는 결국 배터리 전기를 소모하면서 주행하는 차인데, 자율주행 칩이 전기를 덜 소모하게 되면 차량의 효율이 높아지고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될 거죠. 사실 테슬라가 주차 중에 다른 차들에 비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초미세 공정으로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게 되면 전력 소모를 줄여서 더욱 고효율 차량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4.0은 제작 비용 절감, 사용 전력량 감축 등 새로운 기능 추가보다는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말경에 나오는 만큼 테슬라 모델 S와 X의 개선된 버전에서 들어갈 것 같고요. 이상 전찬함이었고, 구독, 좋아요, 단톡방 입장까지 들어오쇼! 링크는 아래 있어요. 들어와!